세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조건문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조건문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결과와 다양한 동작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명령들을 다 나열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연산하고 그리고 printf로 출력해라, 이런 명령들을 쭉 나열했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우리가 나열한 명령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문을 적용한다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명령이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고,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란 건 뭐냐면 뭐 변수 값이 1보다 크다, 뭐 변수, 우리가 논리 연산 배웠잖아요. 그렇게 어떤 변수가 뭐 a 밸류가 1이다, 2다, a 밸류가 3일 경우에 프로그램을 종료해라, 막 그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뭔가 다양한 진짜 좀 쓸모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말로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나요? 직접 해보면은 별거 아니네 그러실 수 있어요. 자, 14페이지에서 네, 14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요. 14페이지, 15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작성해 놓은 건데, 네, 동영상 멈춤하시고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두 페이지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16페이지에서 다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멈춤. 다 보셨나요? 이제 조건은 대충 어떤 건지 아셨죠? 제가 뭐 이렇게 15페이지에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걸 수 있어요. 뭐 a 밸류가 30보다 클 때 printf에서 너무 커요, a 밸류가 너무 커요, 이런 식 출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에 어떤 경우의 수들을 막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C 언어는 조건문, 어떤 조건문 써있죠? if 스위치. C 언어에서는 조건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if 스위치, 이거 뭐죠? 물음표라고 하죠. 이 물음표는 생각외로 많이 쓰이지 않는데 쓰이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실제 C 언어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연산을 요 조건문, 요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한번 쓰면 중독되다시피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쨌든 C 언어에서 조건문은 if와 스위치, 물음표 3개가 있습니다. 3개 이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개가 끝입니다. 그런데 옵션들이 지금 존재해요. 자, if문. 그리고 C 언어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스위치를 안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범용적인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경우에는 다 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코드를 쓰니까. 근데 옛날에는 혼자 작성해서 뭐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은 평생 동안 자동차 리모컨, 이제 삑삑이라고 하죠. 문 열고 닫히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할 때 같이 나오죠. 무선 리모컨이. 근데 예전에는 안 나왔어요. 사제 제품을 사다가 달았는데 그렇게 평생 동안 리모컨만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보통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메이커까지 나올 뻔했네. 네,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C 언어를 쓰긴 하시는데 거의 혼자만 쓰신 거야. 한 10몇 년 동안 혼자만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C 언어에 if 스위치 물음표가 있는데 오로지 if 하나만 갖고 10몇 년간을 좋은 말로 어떻게 되나, 10몇 년간을 월급을 받으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어쨌든 이 if, C 언어에서 if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스위치 필요 없습니다. 스위치를 몰라서 프로그램을 못 짠다? 없습니다. 물음표 이거 몰라서 못 쓴다? 없습니다. if 하나만 알면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C 언어에서 조건문의 가장 기본은 if입니다. 그럼 스위치와 이거는 왜 있지?
왜 있지? 그건 보시죠.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if 하나로 다 될 수 있어요. if가 만능. C원에서 if 하나만 알면 끝. 더 이상 필요 없다. 하지만 조금 더 고급지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스위치 물음표를 적절하게 써준다. 이 표는 조금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를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제가 맞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그렸던 건데 예전에는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이런 차트를 먼저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형 자도 판매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어떤 그 문구 파는 데 가면 요런 자에 이런 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통 요거 갖고 표를 그리는데 아니 뭐 어쨌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 요거 같은 경우 뭐냐면 여기서 어떤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요 조건이 참이면 아래로 가고 참이 아니면 펄스죠. 거짓이면 1로 가라. 요런 식으로. 즉, 요 if body 요건 뭐냐면 참일 때만 실행이 되는 거겠죠. 요 조건이 참일 때만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면 얘가 실행되지 않고 1로 오겠죠. 우리는 이거를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자, 조금 빨리 지나갈까요? 아, 이거 내가 그린 게 아니구나. 제가 그린 줄 알았어요. 이게 2년 전인가? 2년 전 그 강의할 때 그때 이거를 제가 표를 갖고 와서 넣어놓은 거였는데 괜찮아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전 지금까지 제가 그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요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거네요. 네, 요 표, 요거 너무 잘 돼 있어요. 요건 제가 한 겁니다. 네, 요 표에 맞춰서 제가 프로그램 작성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PDF 있죠? PDF 띄워놨죠? 요 PDF 요페 17페이지 17페이지를 놔두고 이제 실습을 해보죠. 요거에 따라서 한번 제가 작성해 볼게요.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소스 코드죠. 자, 다시 바꾸겠습니다. A 밸류를 1로 할게요. B 밸류는 지우겠습니다. A 밸류 A 값만 출력할게요. %d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1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조건을 한번 걸어 봅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조건문은 항상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 괄호 안에가 참이라면 신라면 죄송합니다. 참이라면 여기를 실행하라 이겁니다. 아셨죠? 요 주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안에가 참이면 요거 이 부분을 실행하라. 요거 많이 봤죠? 요 괄호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잖아요. 요건 뭐냐면 보통 어떤 명령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명령들의 집합. 자, 어떤 거의 집합? 지금 쭉 명령 있죠.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변수. 자, 여기다가 참이라면 한글로 쓰면 안 되겠죠. 참 A 밸류는 1이면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억나시죠? 네. 양쪽이 같으면 참, 양쪽이 다르면 거짓이 나오죠. 요거 반대가 요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챕터 구성이 논리 연산이 앞에 있고 논리 연산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문과 반복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양쪽이 같으면 참입니다. 만약에 A 밸류가 1이라면 뭘 실행해라? 이렇게 하죠. printf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분들은 한글이 지원 안 되는 경우에는 한글 말고 영어로 이렇게 써보세요. 처음으로 한글 써볼게요. A value는 1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계획 문자
실행. 뭐 나왔죠? A 밸류는 1입니다 나왔네요. 그럼 A 밸류로 값을 바꿔볼까요? 2 해보자. 안 나왔네요. 자, 어떻게 됐나요? A 밸류 없죠? A 밸류는 1입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A 밸류는 1입니다. 나왔나? 안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A 밸류의 지금 값이 뭔가요? 2죠. A 밸류 지금 뭐 있어요? 여기 뭐 3, 5, 2죠. 2. 2와 1은 같은가요? 같은가? 다르죠. 그러면 A 밸류는 2잖아요. 현재 2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 A 밸류를 선언하면서 1을 넣어라. 우리는 이거를 초기값, 초기식이라고 하죠. A 밸류를 선언함과 동시에 2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A 밸류는 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논리연산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참인데 A 밸류 같지가 않죠. 왜냐면 A 밸류는 2니까. 2와 1이 같은가요? 일단 우리 동네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거짓이죠. 거짓이면 얘가 실행되지 않죠. 왜? 제가 여러분들께 띄워놓으세요 라고 했던 거 등장. 참일 때만 여기, 아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바디 있죠. if 바디가 여기를 말할 겁니다. 이 부분, 그죠? 컨디션은 여기입니다. if 컨디션, 요게 참이면 if 바디, 이게 실행되는 거고요. 참이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자, 아셨죠? 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 갑니다. 옵션. 1이 아니라면, 1이면 이걸 실행하고 1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죠? 봐봐요. A 밸류는 2잖아. 2니까 2와 1이 같아? 아니요, 달라요. 펄스예요. 펄스면 이게 실행될까? 아니죠. 얘는 참일 때만 실행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스킵된 거예요. 쑥 스킵되고 어디로 왔지? 1로 왔어요. 그래서 A는 2 출력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좀 지울까요? 겟 캐릭터 지우겠습니다. 요거 사용법 아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이에요 드릴 때 요거를 넣어 놓으면 확 사라지는 걸 막는 겁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옵션 갑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저는요 이렇게 쓰기 싫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FI 안 돼요. 그냥 if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요 괄호 하기 싫어요. 안 됩니다. 괄호 해야 돼요. 괄호는 C 언어를 만드신 분들께서 해놓은 겁니다. 저는요 이건 쓰기 싫어요. 네, 안 써도 됩니다. 짜잔, 어떻게 된 일이지? 안 써도 되네. 그럼 뭐야? 요거 비밀은 가급적이면 써주고 정 쓰기 싫다 하면 안 써도 돼요. 자, 요거 그럼 왜 써줄까? 이게 두 줄일 경우에 요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껌뻑껌뻑 하네요. 왜 그러지? 자,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이 컨디션이 참일 때 많은 명령들을 쭉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괄호를 생략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괄호를 생략하면 왜 화면이 껌뻑이지? 자,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데요? 달라진 게 없는데요? 자, 요거 해볼까요? 2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1입니다. 뭐야? 이걸 보세요. 요거.
느낌표. 자, 괄호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 if body 뭐라고요? 참일 경우에 실행되는 이 부분을 if body라고 하잖아요. if body가 어디까지? 한 줄만. 한 줄일 경우에는 생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 value가 2잖아요. 그래서 얘만 if body로 인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괄호가 없으니까. 괄호가 없으면 뭐라? 괄호가 없으면 이 명령 하나만 쓸 경우에는 괄호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저 들여쓰기죠. 들여쓰기 잘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if body가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a value가 1일 때 얘를 실행하세요. 1이 아니니까 얘를 실행하지 않고 스킵해서 일로 오는 거죠. 들여쓰기는 이만큼이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컴퓨터는 들여쓰기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들여쓰기는 우리 사람이 지금 보기 편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들여쓰기를 같이 했다고 같이 취급하진 않아요. 왜? 괄호가 없기 때문에. 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if body는 딱 명령 하나, 세미콜론 하나죠. 이 하나로 끝난다. 그래서 어떤 조건문에 이 조건이 참이면 이만큼을 실행하세요. 조건이 참이 아니면 이만큼을 실행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는 명령이 2개 이상 될 때는 이걸 묶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건 개인적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묶어 쓰면은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코딩을 딜러쓰기를 잘 못해서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러면 딜러쓰기를 제대로 해야 되면 이런 코딩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알아볼 수 있겠잖아. 1이면은 이게 실행되고 아니면 일로 오는구나. 근데 들여쓰기를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경우에 아예 들여쓰기 안 된 경우에는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묶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여쓰기 잘 못하더라도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if body에 사용되는 괄호는 생략 가능하다. 단 if body가 명령 하나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if 지울게요. 이제 아셨죠? 이렇게 할까요? 두 줄 남길까요? 자, 그러면은 1일 때는 얘가 실행이 돼. 1이 아니, 얘가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일 때는 이게 실행되고 거짓이면 이게 실행되는 건 어떨까? 그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쭉 넘겼잖아요. 이렇게 넘겼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 자, 볼까요? else if의 첫 번째 옵션입니다. a value는 1이 아닙니다. 화면이 깜빡이는 건 여러분들이 괜찮겠네요. 이 모니터 하드웨어 문제였네. 네. a value는 %d 입니다. %d는 1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쓸까요? 도대체 몇 개 썼지? %d가 하나, 둘, 네, 2개 썼네요. 똑같이 aval 이렇게 a value는 1이 아닙니다. a value는 이렇게 실행. a value는 1이 아닙니다. a value는 2입니다. 2는 1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1로 바꿔볼까요?
A 밸류는 1입니다. A 밸류는 1입니다. 띄어쓰기는 이해해주세요. 자, A1 아셨죠? if 나는 이것만 쓰고 싶어요. else만. 뭐에 else야 뭐에? 없어요. else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if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든 참일 때 이걸 실행해. 그럼 뭐 아니면 뭐 그냥 스킵하든지. 자, 요거 하나와 이제 옵션 따라갔죠. 자, 참일 때는 이게 실행돼. 그리고 그러면 이게 참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라도 실행해. 참이 아니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제가 요거 적어 놓은 게 되게 고려를 많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 왜냐면 이제 다음 옵션 들어가면 요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 자, 뭐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else.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 자, 제가 이제 한국말로 풀어볼게요. if 만약에 여기가 참이라면 이걸 실행해줘.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해. 그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일 경우는 얘가 실행되고 2일 경우엔 보니까 2는 볼까요? 2일 경우에는 참이 아니죠. 2는 1이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야. 아쉽게도 실행 안 됐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실행 안 됐어? 여기까지 왔는데 실행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라도 실행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A 밸류는 1이 아닙니다. A 밸류는 2입니다. 2는 1이 아니잖아요 라고. 자, 아셨나요? 자, 이제 옵션 하나 했죠. 두 번째 옵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옵션 if A 밸류는 2 이렇게 만약에 A 여기가 참이면 얘를 실행해줘. 그게 아니고 이게 참이면 이걸 실행해줘. 아무것도 참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아무것도 실행인 게 없어. 얘를 해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에러가 떴죠. 우리 알기로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거면 이거. 자, 어떤 옵션이냐? else if입니다. else if. 그래서 자, 요거는 뭐다? 이렇게 갑니다. 헷갈리니까 2, 1 구분이 안 되니까 0으로 할게요. 입니다. else if는 자, if는 if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닌데요. if는 여기까지잖아요. 아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옵션. 사실 if의 맨 끝은 여기입니다. 여기. 만약에 1이면 여기가 참이면 이걸 해줘. 여기에 만족해줘. 만 이렇게 자 볼까요? 지금 이 경우 한번 볼까요? A 밸류는 지금 1이 들어가 있죠? 참인가요? 네, 참이죠. 얘는요? 참인가요? 참이죠. 왜? A 밸류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실행될까요? 실행되지 않을까요? 실행되지 않아요. 요거. 왜냐면 쭉 얘가 참이, 내가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참이라면 여기를 실행해줘. if body. 그게 아니라면 위에가 여기까지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럼 이가 참이야. 그럼 이걸 해줘. 만약에 이것도 거짓이다. 그러면 이거라도 해줘 라는 겁니다. 즉 위에가 한번 실행이 됐다면 이건 실행되지 않아요. 그럼 if else를 많이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습니다. 폰트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정도까지 보일 것 같은. 자, 이 정도면 되겠다. 한 줄로 할게요. 이제 1입니다. 2입니다. 이거는 원하는 수대로 2입니다. 3입니다.
3입니다. 원하는 대로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이만큼 해도 돼요. 끝. 몇 개 도대체? 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실행해 볼게요. 네, 문제없이 컴파일 됐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만큼 적어도 됩니다. 자, 이건 제가 한국말로, 만약에 여기가 참이면 이걸 실행해, 아니라면 이게 참이야? 그럼 이걸 실행해, 아니라면 이게 참이야? 이게 실행해, 아니라면, 물론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해서 실행됐다면 쭉 나와서 끝까지 가서 if 문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if 문은 어디까지다? if부터 여기까지가 if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행이 되면 if문은 종료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만큼 많이 적어도 된다. 아이고, 어떻게 걸리네요, 시간이. 너무 오버했네. 이게 진짜 약했다. 아, 너무 오버했어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3, 여기까지. 자, 이렇게 뭐 이해한 김에 뭐 하죠. 3, 4, 5. 요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 4, 4, 5. 이거 지울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조건에 맞는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a 밸류 하나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a 밸류가 1이면 얘가 실행될 거고요. 만약에 3이면, 이게 참이면 얘를 실행해. 아쉽게도 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게 참이면 이걸 실행해. 아쉽게도 너도 참이 아니네요. 이게 참이면 이게 실행. 참입니다. 그러면 실행됐죠? 실행되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여기. 왜? 조건문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아셨죠? 이거 빼도 되나요? 네. 옵션입니다. 옵션은 언제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언제나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빼도 되죠. 실행해 볼까요? 네, 됩니다. if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얘 하나예요. 얘 하나. if. 당연히 if문이니까 if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else if는 원하는 개수만큼 마음대로. 근데 이거는 원하는 개수만큼 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그렇다면 이거라도 해줘라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라도 해줘. 그렇다면 이거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나,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f문을 끝냈습니다. 간단하죠? if는 이렇게 if else, 그리고 쭉 가면 else if가 있습니다. if else if 아셨죠? 지금 이 시간이 30분인데 스위치는 다음 주에 할까? 네, 스위치 물음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인정 미션이 앞에가 있고요. 이렇게. 자, 실습을 한 2개 정도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출석 인정 미션은 29페이지 쭉 내려와서 38페이지 요거 하시면 됩니다. 3개입니다. 출석 인정 미션 3개. 실습을 하나만 할게요.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 하나 작성해 볼까요? 그거 작성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문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 겁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 우리 계산기 만들어 볼까요? 계산기? 다른 거 만들어 볼까? 계산기 만들어 볼까요? 인트 calc 타입 할게요. 타입은 0 합니다. 그리고 printf a 밸류 b 밸류도 넣을까요? 이렇게 b 밸류 이렇게 저는 3개를 넣었어요. 하나 둘 셋. 사실은 저는
지금 과제를 오늘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이제 그 오늘 수업 올릴 때 과제를 공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과제를 후보를 두 개를 했거든요. 두 개 했는데 이거는 기말 쪽으로 옮겨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수업을 보실 때 거기 있던 공지 화면에서 제가 최종 결정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한번 올려야 되는데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자, printf 이렇게 했었죠. a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죠. scanf 오늘은 s 쓸까요? 이렇게 할게요. %d, end는 왜? scanf에서는 end를 붙여준다 변수에. 요 이유는 2학기 때 포인터를 배우면 이게 그 얘기였어 라고 알게 됩니다. p 값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연산 종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더하기는 1, 빼기는 2, 곱하기는 3, 나누기는 4, 나머지 구하는 건 5.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맞나? 하나 둘셋 네. 그리고 A 밸류, 여기 B 밸류네요. B 밸류를 입력하고 얘는 CALCTY 네, 타입 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더 썸 말고 RST 할게요. RST만 하겠습니다. 리절트 네 하나 할게요. 는 1이라면 1은 뭐지? 더하기 하기로 했었죠. RST는 A 밸류 더하기 B 밸류. 그죠? 뭐 써야 되지? 1이 아니고 2일 때 기억나시죠? else if 그러면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한테는 가장 막강한 도구가 있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2는 빼기. 컨트롤 C,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를까요? 복사하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할까요? 붙여넣기. 네, 컨트롤 V. 1, 2, 3, 4, 5, 2, 3은 곱하기죠. 4는 나누기죠. 5는 뭐 하기로 했더라? 5는 나머지. 네, 나머지네. 나머지 이렇게 하긴 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연산 결과 해서 얘는 RST를 출력해주면 될, 이렇게 동작할 것 같은데요. 볼까요? 소스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수 하나 둘 셋 넷 보셨죠? 폰트 키웁니다. 잘 동작되는지 봐야죠. 돼야 될 텐데. 네, 30 엔터, 20 엔터. 연산 종류 더하기 한번 하죠. 요즘 제가 더하기가 좀 많이 약해요. 연산 결과는 50이네요. 네. 이제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컴파일해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럴 때 어떻게? get 캐릭터. 안 될 수가 있어. get 캐릭터는. 되나 볼까요? 이게 스캔F를 쓰면 get 캐릭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55 b 값은 2 곱하기 한번 해죠. 3 110 5 그죠? 그냥 확 종료가 돼버렸네. 부모님이 드렸더니 부모님이 뭐 한 거야? 연날 경과는 안 나오잖아 라고 하겠죠. 이제 부모님 드린 겁니다. 실행 파일을 이렇게. 제가 계산기 짰는데요. 윈도우즈 계산기 띄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짠 거를 지금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요. 30 20 곱하기 나누기 해야지. 4 사라졌어. 도대체 너 뭐 약 올리는 거야? 라고 하겠죠. 왜냐면 개캐릭터 스캔F랑 같이 쓰면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왜냐면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컴퓨터 내부적으로 버퍼.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를 쓰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근데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는 게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컴파일러에 따라서 운영체제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이게 뭐냐면 어떤 컴퓨터 내부에 어떤 입력하는 그게 남아있는 거야. 엔터 내가 친 엔터 값이 여기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면 하나 더 써주죠. 이렇게 두 개. 70 30 5 10 엔터 종료. 자, 이제 부모님 이번에 제가 제대로 짜왔습니다. 진짜 엄청난 계산기라고요. 실행. 77 3 나머지 볼까요? 퍼센트. 네, 이거 왜 안 나오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2네요. 그쵸? 77 나누기 3을 해서 나머지는 아마 2 나왔을 겁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한 번 더. 네. 왜 안 나왔냐면 이 퍼센트가 뭐였죠? 프린트F에서 뭐 있었죠? 네, 요거 치환 문자였잖아요. 퍼센트 이거를 얘가 인식한 거예요. 이런 거 없는데 너 도대체 뭐 쓴 거라고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퍼센트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퍼센트를 그러면은 프린트F, 스캔F 이런 데서는 이 퍼센트가 어떤 특별한 기호잖아요. 그죠? 이 값을 치환할 때 쓰는 퍼센트 %D, 퍼센트 %X, 퍼센트 %S. 그럼 단순하게 그냥 퍼센트는 못 쓰나요? 네. 그래서 시언어 만드신 분들이 그래 퍼센트 쓰고 미안해 퍼센트를 내가 딴 데 썼지 뭐야 퍼센트를 내가 이렇게 퍼센트 %D, 퍼센트 %X, 퍼센트 %F, 퍼센트 %G, 퍼센트 에코 이렇게 썼지 뭐야 미안해 너 퍼센트를 원하는구나. 자, 그럴 때는 내가 방법을 마련해 줄게. 퍼센트를 2개 써. 그렇게 시언어를 만드신 분들이 해놨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7 3 2 1을 하죠. 1 더하기 나왔죠. 여기 퍼센트 나왔죠. 네, 이렇게 14. 근데 퍼센트면 우리가 나머지를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드리기가 좀 그랬겠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하죠. 나머지 7 1 나머지 이렇게. 그렇죠?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몇 시냐? 39분. 좀 더 응용해 볼까? 한 번 더 응용해 볼까요? 한 번 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 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한 번 하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칼크 캐릭터라고 할게요. 그냥 뭐 스페이스 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아무것도 넣지 말까? 네, 이렇게 하죠. 응용 첫 번째 이렇게 놓고요. 가는 겁니다. 여기는요 더하기를 놓을게요. 얘는요 빼기를 놓을게요.
이제 눈치채셨죠? 이거는 곱하기를 넣어볼까요? 얘는 나누기 넣을게요. 얘는 퍼센트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산 결과 A 연산기호 B는 이런 식으로 A벨, B벨, CALC 캐릭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7, 3, 3) 5, 7, 42, 21.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상하게 나왔네요. C가 나왔네. 그죠? 이게 원래 뭐였지? 3이니까는 곱하기가 6에 들어갔을 텐데, 그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A, B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죠? 순서 맞춰볼까요? 연산 결과 A는 A, 연산기호 이렇게. 아까 연산기호가 뒤로 왔었어요. 그리고 얘는 B는 B, 결과는 맞죠? 이제 순서가 A 연산기호 B는 결과. 실행. 77, 4. 나머지 해볼까요? 맞죠. 연산 결과 77 나누기 4는 19. 이제 부모님께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2분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7 입력했는데 연산 종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머지 1, 2, 3, 4 나는 7 하고 싶어. 7 있나요? 없죠. 7 없죠. 어떻게 돼? 리딩. 어떻게 된 결과죠 이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아마 이게 선언이 안 돼 있어서 널 값이라서 요거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자 어쨌든 요건 뭐냐면 요 값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초기값 넣어볼까요? 초기값 한번 넣죠. 스페이스입니다. 자, 한 칸 띄웠어요. 실행. 7 55 곱하기 3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엉뚱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7 5 나 8 하고 싶어. 8은 너 분명히 숨겨놓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8 뭐야 어떻게 됐어?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그죠? 요거를 요럴 때 뭘 쓴다? 바로 요럴 때 else를 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이상한 거 넣었어. 그러면 쓰는 겁니다. 똑바로 입력. 부모님 드릴 거죠? 그럼 안 되겠다.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인데 유효한 연산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요? 좀 이게 정중한 보이나요? 아까는 뭐 똑바로 입력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리턴 한 겁니다. 리턴은 뭐였나요? 함수를 종료하는 겁니다. 여기 항상 있었죠? 여기 대주면 어떻게 이게 실행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빠져나가겠죠. 자, 합니다. 여기도 get 캐릭터 해야 되겠다. 2개. 실행. 70, 30 되죠? 자, 엉뚱한 거 아닙니다. 엉뚱한 거. 77, 5, 8, 7. 이제 뭔가 좀 조금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조금 높아가죠. 자,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과제를 내드리면 그 보너스 점수를 아니면 이제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과제는 다음 주에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너스 점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 조건문을 아마 또 수정하든지 추가하셔야 될 거예요. 조건을 또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70이고 B값을 0을 줬어요. 0일 때 나머지를 연산한다? 가능한가요? 70 나누기 0 가능한가요? 안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A값 상관이 없어. B값이 이렇게 연산 종류가 4 또는 5 이거 너무 어렵다. 요것만 하죠. 요것만 4. 연산 종류가 4. 나누기 연산 종류이고 B가 0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LR을 띄워주는 거예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다시 값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요거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3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고민하시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안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연산 조건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가리키면 뭐 사고력 뭐 그런 거 그거 때문에 뭐 어쨌든 자, 아셨죠? 이거를 막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막자는 얘기예요. 0으로 무언가를 나누기 하려고 하면 그때 LR 띄워주세요. LR을 아셨죠? 힌트를 드리면 이쯤에다가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if 한번 되지 않을까? 힌트 한번 드릴까요? 힌트 드릴까요? 기억나시죠? 이거고 B 밸류는 뭐일 때 힌트 삭제. 그리고 어쩌고 똑바로 입력하세요. 이거 뭡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리턴 해주면 힌트니까 지우지 말아야지. 리턴 해주면 이 아래 게 실행되지 않고 빠져나가겠죠. 요거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안 돼도 누구한테 보거나 듣거나 소스 코드를 받거나 해서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안 돼도 됩니다. 시도해본 거로서 보너스 점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응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 응용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도 과제를 오늘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고민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